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비전을 꺾어버려야 되느냐라는 생각.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면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라님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대파도 쪽파도 아니에요. 목회자란 말, 목회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과도기적 것을 격려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몰라요. 뿌리.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 뿌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이 그게 사회주의 뿌리에서 나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뿌리에서 나왔냐? 자유민주주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뿌리채 흔들어 놓으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죠. 뿌리는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있는 이 자유 있잖아요. 자유. 그 중에서도 이 종교의 자유가 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으로 왔어요? 아니면 일본이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요? 북한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갖고 이 종교의 뿌리는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선교사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자유 말이야, 자유. 교회의 뿌리도요,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면 그게 중국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공산주의 진영에서 왔어요. 교회의 뿌리요. 이게요,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뿌리가 왔죠, 우리에게. 이거 부위를 못해요, 이 뿌리를. 우리의 경제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경제. 해방 전후로 6.25 전쟁 전후로 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내지 5배를 잘 살았어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탱크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탱크를 원조 받아야 됐어요. 한 대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한 20배 넘게 잘 살죠. 이 경제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자유경제, 시장경제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 뿌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그래야죠. 우리의 교육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교육. 즉 우리가 현대화된 교육, 그다음에 과학적인 이 교육이 유교가 이 대학을 세웠어요? 불교가 대학을 세웠어요? 공산당이 대학을 세웠어요? 교회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만한 전 세계에서 이만한 학력을 가진 민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 정치가 이 뿌리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고쳐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10년쯤 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저는 이 10년까지 보지 않습니다. 10년, 짧게는 8년. 앞으로 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의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데다가 동서로 대치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나온 거 보세요. 한쪽은 하늘색이고 한쪽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내로 이 교회 역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한 가지 다행으로 앞으로 5년 내에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과 동서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해소시킬 만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년대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 우리는 자꾸 벙어리가 되어서 살아야 목숨을 부지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면 입 다물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동성애 사실혼 청구이 지금 대법원에 기류 중입니다. 1심에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은 남녀의 결혼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 이 심에 올라가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와 동성 커플이 많으므로 이 사실혼을 인정해야 됩니다. 판결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에 두 가지가 올라온 거예요. 동성애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재판관들이 그냥 잘 판단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국회에 동성애법이 통과하는 거는요,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면 자동입니다. 헌법기관에서 판결했는데 입법기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동성애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자 이러냐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에 올릴 수가 없죠. 지금 호적에 올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의료보험, 기타 사회복지 혜택을 동성애 커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서류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동성애자들에게 통과되면 세금으로 모든 건강보험 등등 에이즈 같은 치료하는 것까지 다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혼을 인정해달라고 동성애자들이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를 국회에다가 입법 계류를 시켜놨나요? 그런 데는 절대 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짓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열불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연락. 그러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죄다라는 말을 못해요. 저도 이게요,
써볼게요. 어떤 사실을 이건 죄다라고 동생애가 좀 죄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경계를 얘기해. 경계. 이거는 안 돼. 다시 말하면 교훈을 얘기해. 교훈.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거를 잘 표현한 데가 이사야 28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절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적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동서애가 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사실까지는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경계다.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정이 됐다. 자꾸 경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 싸움에 넘어가면 곧바로 이게 문화라고는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화가 축제예요, 축제. 그럼 축제가 되는데 축제가 뭐냐면 퀴어 축제예요. 퀴어 축제가 돼요. 이게 경계를 넘어서면 축제가 돼요. 이 현상이요.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거예요. 이 카니발에 이 등장할 때 브라질의 최고의 미녀들이 앞에 서가지고 막 아슬아슬한 비키니 입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카니발이 여신 축제예요. 여신 축제. 처음에는 여신을 상기는 거 쉽게 말해서 아세라를 상기고 비너스를 상기는 것은 죄다. 그러다가 경계를 가지고 싸워. 어디까지냐? 옷을 어디까지 받느냐? 옷은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 경계, 교훈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축제로 넘어갔죠. 축제. 동성애 축제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축제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나냐면 정치가 나와요. 정치. 이거를 입법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이제. 그러니까 소수자 입법을 할까요 말할까요? 그래가지고 국민 앞에 계속 여론으로 막 호도를 하는 거죠. 막 자꾸 이쪽에서는 입법합시다. 아니다 반대합니다. 그거는 이 동방예의주의적인 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지. 한쪽에서는 산 세계적인 추세 합시다. 정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게 끝나면 법이 나와요. 입법.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고? 우리는 지금 여기 1, 2, 3, 4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걸 떠들어. 그러니까 이게 맥히냐고 말이 안 맥혀버려. 안 되는 거요. 저기까지 가야 정치까지 가 있는데 지금 기가 축제는 이미 일어났고 이게 죄냐 안 죄냐 가지고 막 경계 싸움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서구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법으로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이제 잡혀가요? 안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법이 지향해서 정해버렸는데 왜 그러냐고.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건 마귀적인 것이고 이거는 말세적인 것이고
이거는 심판적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돌이키겠냐고. 지금 1서부터 하셔가지고 4번까지 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돌이키냐고. 그런데 저런 것을 입법하는 기관에다가 표를 던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그래도 700만쯤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0만 이하로 봐요. 기독교인이 100만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70만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7만 이하입니다.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1100만이 되고 700만이 되면은 저기다가 표를 던지겠냐고. 기독교인의 자존심이 절대 안 되지. 제가 이런 설교는 같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불나는 거예요. 이게 충격에서 안 벗어나자. 어째 저것을 입법하려고 언제다가 저런 집단에다가 이 표를 던지냐고. 정신 나갔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4분의 1이 이 법을 제지시키려고 몰표를 던져봐봐. 무슨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그 표가 다 어디로 갔냐고. 우리는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고. 심판받아야 돼 우리가. 막 아주 막 눈물 날라게 가지고. 어느 학교 게시판에 제가 다른 목사님의 자료집을 보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남녀 함께 다니는 이 학교에 교육 지침에 대한 게시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5단계 남녀 관계를 얘기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손을 잡냐 안 잡냐, 손 잡냐. 두 번째, 팔짱을 껴도 되냐, 포옹을 해도 되냐, 키스를 해도 되냐, 키스 후에 그 이상의 것을 해도 되냐, 이렇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 5가지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는.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1번서부터 3번까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는 손잡기를 할 수 있다, 팔짱을 낄 수 있다, 포옹할 수 있다까지 했어요.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앞세워서 이걸 게시했어요. 쉬는 시간에 다수라 가서 너 남학생 인자 내려보내? 뽀뽀하고 와. 된디야 쉬는 시간에는. 그런데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 적용을 현재 민주당에서 전국 학생 인권 조례안을 국회에다가 상정해 놨어요.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도가 경상도 충남, 경상남북도 이 세 군데예요.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전라도, 경기도, 서울, 광주. 그러면은 이 교육 지침이 나온 데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남녀 공학에서 여기까지는 할거다. 1, 2, 3번까지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고 포옹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자유다.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이후는 가서 섹스를 하든 뭐라든 애를 낳든 자유다.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쳐. 그런데 그런 땅에다가 표를 던지자고 기독교인들이 이거 방송 나가게 하여 내가 지금 죽으러 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다가 이 표를 던져가지고 뒤집어지게 하냐고. 기독교인들의 가치를 말이야.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냐고. 분탕 터질 일이지. 그래서 국회가 통과되면은 국회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국가가 지금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자율로 맡겨놨어요. 그래서 충남은 폐지해도 되고 경상도는 폐지해도 되고 경기도는 해도 되고 서울은 해도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반쪽이 나서.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입법한다고 예고를 해놨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식을 안 들어.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 후보에다가 이거 입법시키는 후보들에다가 표를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이 전도하고 선교 금지가요. 영국에서 노상 전도를 하면 수갑에 채워서 앞서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서울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노상 전도를 했어요. 전철 전도를. 그런데 기차가 다음 역에서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하는데 이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차하기 전까지 이 기차가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 기대 방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성객들이 난리 났죠. 막 시간이 없는데 막 출근이 없던데 막 어떤 놈이 어떤 전염하고 막 난리가 났지 막. 그래가지고 스스로 하차를 하니까 CCTV로 딱 보이니까 내리니까 막 손가락 치다고 막 욕심가려고 타고 시민들이 다 하는데 그때서 열차가 뷰 하고 떠나. 이제 전도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선교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빨리 전도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교회의 장래를 10년 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파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20년까지 보는데요. 저는 10년 안쪽으로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요. 거진 다 통과됩니다. 전도금지, 학생인권 조례안,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쓸지 안 쓸지 이제 가슴이 오그라들어서 그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안 돼요. 우리 보수 쪽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3명만 있으면 통과돼요. 이제 인원수가 안 돼요. 통과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지금 이미 국회에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표를 던지자고 이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0만이야. 우리나라는 다 겉껍데기야. 안 되는 거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게 어떡할 거냐고. 가게 돼 있지.
지금까지 방송 나간 거는 나가도 될 일이고 지금 마지막 얘기한 거는 방송 영상 안 나가게 해요.